뭐 스페셜 게스트라고 하기가. 네, 소희자매도 안녕하세요. 네, 내가 잘 들리. 네, 다행이네요. 보자마자 네, 저 그냥 일단은 뭐 음악만 BGM으로 까는 걸로. 네. 네, 아마 영상 많이 보셨을 텐데 교회 유튜브에도 이 영상 올라와 있어요, 따로. 네, 혹시 또 보고 싶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40분이 되었습니다. 네, 일단 자, 여기 편집점 해서 오늘은 일단 뭐 몇 가지 광고 사항부터 드릴게요. 네. 다들 잘 지내고 계시는데 일단 또 이번 주도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린 지 저희가 또 한 달이 벌써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고 뭐 영상으로 이렇게 조금씩 보긴 했는데 사실 만나서 또 이제 밥이라도 함께 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네, 경원 현정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시고요. 어쨌든 그랬는데 지금 또 계속 미뤄져서 일단 현재까지는 일단 4월 12일로 일단 교회 오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학교 개학이나 뭐 이제 오픈을 그때쯤 하는 것 같은데 저희 교회도 아마 그거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오픈할 때쯤에 저희도 아마 그때쯤 만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예배 들으셨으니까 아마 아실 텐데 저희 이제 4월 5일부터 4월 6일부터 6, 7, 8, 9, 10 요렇게 저희 너 얼굴이 반쪽이네. 4월 6, 7, 8, 9, 10 요렇게 그 고난 주간으로 진행이 돼요. 네. 그래서 아직 뭐 영상으로 될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래서 영상으로 드려지게 되더라도 일단 여러분들 같이 고난주간 특별히 이런 시간 이런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 이 고난주간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영철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진행하니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또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만나는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소식에 또 이제 다치신 형제님들도 있고 뭐 아직 아프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들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우리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주제가 아프지 말아요 애하드 뭐 이렇게 적었는데 뭐 이 아프다는 게 뭐 몸이 아프다는 것만은 얘기하는 것만 아니겠지만 어쨌든 또 제가 설명이 또 길어지는 것 같은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뭔가 여러분이랑 우리가 이제 부부간의 관계나 언어나 이런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또 저보다는 이런 쪽에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모셨습니다. 한번 들어오세요. 인사해 주시고. 안녕하세요. 네, 이은진 사부입니다. 얼굴 되게 빨갛게 나오네요. 네, 안녕하세요. 우와, 이거 너무 좋다. 네, 혜순 자매님, 용호 형제님, 소희 자매님, 경원 형제님, 네, 사라 자매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되게 이거 하면은 얼굴 보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얼굴을 못 봐서 참 안타깝네요. 아쉽네요. 네. 꽃피 감사합니다. 조금 더 어려 보이기 위해서 해봤어요. 감사해요. 리본 이쁘다고 해주셔서.
네, 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45분이라 가지고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사실 제가 지금 이거 처음 하는 거라서 되게 많이 떨리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한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네, 댓글을 남겨주시면 채팅이라고 해야 되죠? 채팅을 남겨주시면 보면서 네 했으면 네 울지 마세요. 감사해요. 알겠어요. 안 울도록 할게요. 네, 얼른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내다 보면은 집에서 이제 자주 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남편이랑. 그래서 평상시에 사이가 너무 좋아서 뭐 같이 방콕을 해도 무리 없이 잘 보내면 아주 건강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계속 붙어 있다 보면 좋은 감정과 좋은 생각들이 오고 가면 정말 좋겠지만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 서로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감정들이 오고 가면은 그것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이 시간을 갖게 됐고요. 이런 고민은 사실 저는 사실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아니었고 물론 지금도 잘 맺는 건 아니에요. 더 어떻게 하면 더 친밀하게 잘 될까 그런 걸 고민하긴 하는데 완벽하게 네.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죄송해요. 제가 채팅창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바로바로 네, 할 수가 없는데 네,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부터 힘들었어요. 관계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제일 힘들었던 거는 내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해도 상대방은 그 마음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나는 만약 예를 들어 내가 진짜 행복해요 라고 얘기하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내가 정말 너무 지금 속상하고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그래서 정말 내 감정과 내 생각들이 어디로 가버리는 거지?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부분들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전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 특히나 내 옆에 있는 가족 제일 친밀한 가족 뭐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엄마 아빠가 될 수도 있는데 기도하고 묻고 듣고 그대로 움직이면 되긴 하지만 사실 어느 순간 되면은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할 때 그냥 참기 바빴던 것 같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참고 지나가야지 라고 했던 생각들이 되게 많아서 힘들었지만 계속 참고 누르고 하다가 사실은 한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여러 사람 때문에 힘들었지만 어느 순간 마지막에 그 풍선을 바늘로 콕 터트린 사람한테 나의 감정이나 화를 다 쏟아내기 바빴던 그런 또 시간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생각이 많이 하고 공부하고 책도 읽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경험상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했던 것들을 좀 나눴으면 했던 게 있어서 오늘 이 시간을 가지게 됐고요. 네,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말하니까 되게 뻘쭘하네요. 근데 오늘 설교 말씀도 사실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될까? TMI가 굉장히 길었죠. 비교 체험주. 네. 그래서 되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짧아서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그런 마음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제 기준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셔서 받을 수 있는 존재로 하셨던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지만 받을 만한 존재로 됐잖아요. 그걸 생각했을 때 정말 이 사람도 나의 사랑을 받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죄송해요. 그래서 그냥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내가 이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 들어보시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해서 이걸 통해서 사실은 관계에서 힘들었고 고생했던 나를 보듬어주고 고생했어, 힘들었지, 그동안 너무 지쳤었지라고 이렇게 보듬어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옆 사람을 더욱더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우리는 영커플이니까 부부 관계에서의 나를 볼 건데 이 시간에 이제 방향성은 회복이에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책을 읽거나 어떤 거를 이제 적용을 할 때 저희 남편한테 항상 먼저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남편, 내가 지금 이거를 적용하는데 부족한 게 뭐냐면 아직 너무 부족해서 남편이 들을 때 내 있는 그대로 마음이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우리 관계가 더 좋길 바래서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건데 남편이 들을 때는 비난의 말로 들릴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 라고 먼저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여보랑 더 행복하게 정말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깊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좋겠어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가 부부가 만났잖아요. 우리가 왜 이 사람과 결혼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채팅방에 올라오나요? 혹시 써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이 남편과 결혼한 이유가 남편이 저만을 사랑해줄 것 같아서 사실 그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남편에 대한 그 비전을 제게 주셨거든요. 뭐라고 그래야 되지?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할 때 내가 이승민을 내가 보기에 멋진 남자로 만들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 기준의 멋진 남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남자였거든요. 채팅을 네.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요? 미래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왜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는지, 그 사실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는구나, 이혼을 못하겠구나, 이런 의미보다는 저는 거꾸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라면은 그냥 대충 살다가 가는 그런 가정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제가 남편과 교제를 몇 년했죠? 6년. 6년. 연애를 5년 차까지 했고 결혼 생활이 지금 8년 차예요. 그러니까 총 13년 차거든요. 근데 그 있는 동안에 제가 이건 다 제 경험입니다. 내가 이딴 대접 받으려고 이 사람이랑 결혼했나? 내가 그냥 마음 접고 살아야지. 이런 회의가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채팅창이 너무 조용해요. 다들 계시나요? 계시죠? 다들 살아 계시나요? 네, 그래서 왜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는지 사실은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얘기를 해주셔야지 내 생각에.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저요? 아니요. 네. 네. 알았어요. 저는 가만히 있는 게 되게 안절부절. 네. 네. 감사해요. 혹시 재성 형제님이시죠? 네. 그럼 재성 형제님 저희 이거 지난주에 이거 했었죠? 저희 아직도 남아 있어서 이거 돌리려고 했는데 지난주 그 1번부터 10번 그거 제가 지금 보일 수는 없지만 그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더 돌리겠습니다. 재성 형제님. 하나, 둘, 셋. 갑자기 왜 돌리는 거야? 죄송해요. 다시 한번 돌릴게요. 화살표가 안 보여서 죄송해요. 자,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아. 어디 이거 몇 번이 몇이에요? 뭐야? 9예요, 10이에요? 안 보여요. 그쵸? 봐봐요. 9. 9예요?
네, 제가 9번이 뭔지 모르지만 9번을 네, 이따 또 저녁에 정리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 혹시 나 혼자 삭히지 않았는지, 또는 배우자에게 나의 마음을 얘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계속 내가 옳다고 우기며 싸웠던지, 아마 그 셋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 할 건데. 네, 나가요? 네, 잠깐만요. 아니요, 띄우지 마시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자, 제가 이걸 준비를 하긴 했는데 다 할 수 있을지. 한나자매님. 하나님 말씀에 대해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결심했어요. 멋져요. 그래서 뭐 어바웃미 해가지고 제가 제 얘기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 뭐 나, 너 이렇게 돼 있는데 자막이 중간에 나가다가 끊길 수 있어요. 그러면은 네 들어가면 했고 됐고 자 자,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나는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자, 셋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는지 번호를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진 형제님 받아주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다고 아. 합니다. 어휴 진짜 구원자시네 구원자. 구원자예요. 아니죠, 받아주시는 분 우리 주님도 계시니까. 네. 그래서 자매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혹시 번호 고르셨으면은 띄워주시면 네, 저는 사실 2번을 많이 했다가 근데 제가 조금 직설적이잖아요. 그래서 막 얘기했다가 이 사람도 이제 기분이 나쁘니까 말을 안 하면 아니다 3번, 2번, 1번. 그래서 결국 1번으로 갔어요. 네, 용호 형제님 1번. 네.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풍선이 아시죠? 계속 바람을 넣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불지만 팍 터져요. 그러면은 터질 때 나도 아프고 상대방도 아프고 다른 사람도 다 아프거든요. 일을 하다가 2로 가신대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엔 감정 때문에 삭히고 좀 가라앉으면 솔직히 나눕니다. 와 진짜 멋져요. 맞아요. 사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네 감정 삭히는 거는 네 잘 모르겠는데 사실 삭히지 않고 충분히 풀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자라는 그 내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이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2번도 많고 네, 다솜자매님이랑 다미자매님도 2번. 오 좋다. 근데 대성 형제님은 1번 하다가 3번. 그쵸. 그러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번, 3번 사실 자주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되게 본능적으로. 왜냐면 1번은 포기하는 거고 3번은 일단 끝까지 가보는 거. 근데 2번 할 경우에 2번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것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사실 만약에 배우자에게 솔직한 마음을 얘기했을 때 언제는 받아주기도 하고 언제는 안 받아주기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비일관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사실 그 미국 심리학자 중에 토마스 고든이라는 이제 그 박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그 PET라고 부모 역할 이론을 이제 만드셨는데 뭐 얘기를 들어보면 뭐냐면 부모의 느낌에 따라서 어떤 날은 어떤 행위가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또 다른 때는 부모가 달리 느끼기 때문에 같은 행위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 쇽. 신경 쓰지 말고 하세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걸 막 이렇게 막 해도 괜찮아요. 근데 어느 날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도 마찬가지인 거죠. 상대방도 내가 이렇게 행동을 나 그러면은 기분이 어떤 기분이 드냐면 사실 어제는 받아줬는데 왜 오늘은 안 돼요? 왜 갑자기 그렇게 화내요? 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근데 우리는 어른이니까 약간 그렇게 말 안 할 수도 있는데 나 한번 읽어줄게. 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은 나는 항상 일관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그 상대방의 동일한 행위를 우리의 당시 느낌에 따라서 저거를 수용해 주느냐 수용 안 해주느냐 그게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은 수용 한계선이라는 게 있고 그게 변화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죠. 세 가지에 따라서 내 기분 또는 대상 또는 환경. 예를 들어 뭐 내 기분은 알잖아요. 기분이 좋으면 받아들일 수 있고 기분이 나쁘면 못 받아들이고 대상은 남편 아니면 엄마 아니면 아빠 아니면 자녀냐에 따라서 자녀는 다 되지만 남편은 허용할 수 없고 남편은 되지만 자녀가 허용할 수 없고 환경 예를 들어 우리가 돌아다닐 때 밖에선 되지만 집에서는 안 되고 집에선 되지만 밖에선 안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기분이 좋을 때는 기분이 나쁠 때죠. 비수용 행위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수용 행위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나의 기분에 따라서 수용 한계선이 다 달라진다는 거를 먼저는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간혹가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나 왜 이러지? 나 항상 왜 그러지? 나 왜 이렇게 들쑥날쑥해? 나 약간 조증인가 봐.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일관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 왜 이러지 자책할 필요도 없고 너 오늘은 왜 그래? 라고 비난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문제의 소유의식 원리 너무 어렵죠. 그냥 얘기를 하면 뭐냐면 관계에서 사실은 이게 뭐 불편함을 느끼는 것 자 비수용 행위 즉 나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욕구 충족을 방해하는 행동들로서 수용될 수 없는 행위 그런 행위가 내 마음을 거슬리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관계에서 우리가 문제가 있어 라고 할 때 그 문제는 누구의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비수용 행위는 나한테 문제가 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대방의 행위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아니야 힘들어. 그럴 때는 나한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내가 힘들었다 이렇게 보듬는 시간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이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구나. 나는 이 행위가 나에게는 되게 힘들구나 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 그리고 수용행위에서 문제가 없는 거는 상대방도 불편하지 않고 나도 불편하지 않은 거. 근데 또 가끔 있어요. 상대방에게 문제가 되는 행위. 그 사람 나는 괜찮지만 상대방이 답답했을 때, 상대방이 불편할 때 이제 상대방에게 문제. 심리학에서 배우는 거냐고 해선자매님 물어보셨습니다. 네. 그래서 심리학에서 그래서 심리학이요? 네, 뭐 부모 교육 훈련에서도 하는 거고, 네, 다양한 데서 하는데 제가 이제 관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책을 이제 이것저것 읽다가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모아서 하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비일관성의 원리죠. 그리고 문제의 소유의 원리.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문제의 소유를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비수용 행위를 내가 갖고 있을 때는 나에게 문제. 근데 문제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게 불편해요. 그래서 여보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 해결 방법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만약에 그 불편함이 느껴지는 게 내가 보인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은 도움을 주는 기술인데 도와주지 않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약간 아이한테 적용하는 그 부모 교육의 이론이기 때문에 아이한테 보여지는 것처럼 하지만 간혹 가다가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의존성 성격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타인의 욕구, 그러니까 내가 관계가 의존은 형은 이런 거죠. 난 자기 없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난 누군가가 나 옆에 없으면 안 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떨어져 나갈까봐 이 사람이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도 다 받아줘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불편해하고 어려운 게 보이면 자꾸만 도와주려고 하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아이가
지금 잘 못하잖아요. 근데 아이는 잘하고 있는데 엄마가 항상 못하던 아이라고 생각해서 뭔가를 계속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없게. 그래서 도와주지 않는 것이 사실 두 가지인데 이거는 뭐 설명 그냥 잠깐 해드린 건데 자 그러면 이런 거 너무 어려워서 저긴데 아무튼 자 방금 얘기했던 두 가지 원리 네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써주신 분한테 선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일로 아니 지금 써주시고 계셔요. 아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쉴 거예요. 말이 빠르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뭐 이렇게 어떤 멘트든 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채팅방에 다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보면서 하고 싶거든요 사실은. 아 기다리지 말라고 했구나. 근데 되게 빨리 올라오셨어요. 되게 부러워요. 수용성 원리, 문제 수용 의식 원리, 네. 우리 두 가지였어요. 큰 거는 B로 시작하는 거랑 그 다음에 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겨주시면 두 분 돌려 돌림판 하도록 할게요. 소리 들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희 남편이 배가 고픈가 봐요. 배에서 천둥번개가 쳤어요. 그래서 나왔나요? 잘 안 보여요. 일관성 이론, 문제 소유 의식 원리. 네. 이론이 맞지는 않지만 원리 둘 다 원리긴 한데 네. 소희 자매님 맞죠? 답이 여기 나왔다. 나왔어요? 어디요? 일관성 문제 소유 의식. 맞아요. 비일관성의 원리와 문제 소유 의식의 원리. 문제의 소유 의식 원리. 됐어요? 두 분. 빨리 봐주세요. 난 잘 안 보여요. 얼추 맞으면 맞는 걸로 하죠. 용호 형제님하고 네. 소희 자매님. 네. 그러면은 소희 자매님 먼저 돌아갈게요. 자, 갑니다. 남편이 하세요. 이거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돌려요? 지난주에 했던 거 보시면 돼요. 1번부터 1번이 치킨, 그리고 5번이 파바 샌드위치, 그 다음에 일단 돌립니다. 네. 돌려 돌림판. 6번.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돌렸죠? 방금 소희 자매? 네, 이거 써주셔야 돼요. 아까 소희 자매님 6번입니다. 재성 형제님은 아까 9번이었고 맞죠? 그다음에 먼저 이게 손기술 아니고요. 이거 제가 이거 하지 말자 그랬는데 자꾸 이거 아니 이거 진짜 이게 약간 보세요. 흔들 봐보세요. 어디에 카메라 여기 봐보세요. 이거 일단 시간 네, 없으니까 빨리 드릴게요. 할게요. 네, 자, 아까 그다음에 용호 형제님 돌리겠습니다. 네, 용호 형제님 돌려 돌림판 1번, 10번. 10번. 네, 다들 축하드립니다. 선물은 나중에 한번 끝나면 네, 끝나고 정리해서 해드릴게요. 그래서 자, 네, 두 가지 아까 원리는 비일관. 우리는 그러고 보니 같은 집이잖아. 같은 집이라. 네. 그래요? 다음에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번으로 갈게요. 먼저 했던. 더 좋은 걸로 주죠. 6번과 저 9번 뭔지 중에. 모르겠어요. 그리고 6번과 9번 중에서 10번 중에서 좋은 걸로. 둘 중에. 됐죠? 그리고 자, 저희 그래서 비일관성. 우리는 항상 일관되지 않을 수 있다. 그걸 인정하는 거고, 문제 소유 의식. 불편한 거는 내 몸. 내가 힘들구나라고 인정하기. 그래서 관계에서의 나. 감정을 파악하고 표현하고 수용을 받는 것. 그래서 이거 되게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내 배우자를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 올라오나요? 그 어려우면 선생님 제가 아까 카톡 드렸죠. 그거 어떻게 하는데요? 제 이미지 사진 띄워줘야 되는데 죄송해요. 내 핸드폰 어딘지 아세요? 방송 중에. 죄송해요. 제 단톡방에 올려주실 수 없죠. 감정
긍정적인 것만 올려주세요. 자, 제가 지금 단톡방에다가 감정 그걸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인생의 의미입니다. 든든합니다. 든든합니다. 그쵸? 따뜻해요. 오늘은 오. 부부가 다른 방에서 시청해야 하는 건가요? 네. 아니요, 저희가 이제는 다른 방에서 시청하지 않아도 되게끔 이거를 하고 나서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마지막에 뭘까요? 수용이잖아요, 수용. 수용해서 뭔가 쓰시려다가 막 제지당하신 거 아니죠? 제가 지금 단톡방에 미리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단톡방에 지금 올렸어요.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들을. 그래서 짝꿍이 있으시니까 한 분은 어플을 틀고 한 분은 단톡방에서 어휘들을 보고 골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배우자를 생각하면 사실 되게 고맙고 너무 좋고요. 너무 멋있고요. 되게 부끄럽고요. 뭐 부끄러운 건 뭐랄까. 아직도 되게 뭔가 남편이랑 눈 마주치고 이러면은 되게 부끄러워요. 그렇기도 하고, 네. 전환도 돼요? 우와, 우와, 우와. 글씨가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저거 네, 줌할 수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컨트롤 누르고 줌해도 돼요. 오. 많이 내릴 수 있어요. 네. 오. 네. 그래서 우리 상대방 생각하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든든합니다. 네. 포근합니다. 고백 시간인가요? 포근하다, 든든하다, 소녀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소녀 같아서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 단톡방에 다 올려드렸으니까 괜찮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 이제 넘어갈 건데. 네. 여기 있었다. 자, 그래서 그 긍정적 감정이면은 저는 그거를 꼭 표현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연애 때 생각해 보시면 너무 사랑해, 너무 좋아, 막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느꼈을 때, 난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덜해도 괜찮아. 뭐 이런 생각들은 다 모조리 다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여자들은 아닌 분들도 계세요. 잔소리일 거예요. 그 테일 카네기의 대인관계 그 책이 거기에 보면 여자들의 잔소리로 인해서 그 부부 관계가 정말 너무 안 좋아진 부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여자의 잔소리. 그럼 여자들이 또 이제 이러죠. 잔소리 할 만하니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것은 바로바로 표현을 해줘야지 상대방이 항상 잔소리는 사실 부정적인 거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만 주면 제 기준으로 항상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배우자는 받았을 때 이 사람은 나를 항상 이렇게 생각해 오는구나. 나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 자주 듣는 것도 계속 안 좋은 것만 들으면 그러다 보면은 연애 때 정말 나를 사랑했던 이 사람이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칭찬이라든지 긍정적인 말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왜 이렇게 보면 응이라고 있어요 남편 옆에서. 긍정적인 게 더 많네요. 남자의 잔소리도 문제겠죠. 그럼요. 저 요즘에 잔소리 많이 듣습니다. 네. 저는 그냥 팩트만 얘기합니다. 네. 팩트만. 팩트 날리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시죠,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긍정적인 것은 지금 바로 상대방의 눈을 보고 자 실습 똑바로 자 해주세요. 네. 해보세요. 저를 보면서 긍정적인 생각들, 감정들. 저희 남편 원래 잘 못해요. 제가 아는데 저도 못했지만 저는 제가 살아온 그 집이 사실은 이게 비난, 비판 이런 게 되게 많았던 가정이어서 제가 그걸 다 답습을 했잖아요. 세대 전수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모조리 갖고 와서 남편한테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해서 긍정적인 것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남편을 보면서 오늘도 고생했어. 오늘도 정말 힘들었지. 너무 멋져, 여보. 여보랑 살아서 정말 행복해. 내가 정말 부족한 퍼즐이었지만 여보를 만나서 되게 더 이뻐지고 이뻐진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어. 그래서 너무 고마워. 라고 이제 사실 다는 아니죠. 왜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힘들게 하는 것조차도 저를 더 다듬어가고 이제 만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되게 고맙다고 항상 그렇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부정적인 감정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긍정적인 감정도 어떻게 했죠? 상대방에게 들려줬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감정은 위험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한국의 문화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 너 나한테 반기 들었냐? 까부냐?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나는 다르게 생각해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심리적 압박도 되게 크고 그래서 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감정은 다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현을 일단 하긴 할 건데 그 전에 자 부정적인 감정에 있어서 우리 가짜 감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표면 감정인지 심층 감정인지 살펴봐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냐면 제가 예를 잘 못 들어요. 근데 그냥 여기 있는 걸 보여줄게요. 나는 누군가 거슬린다. 그러면 이제 표면 감정이 거슬린다예요. 1차적인 거 봤을 때 거슬리는 건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두려움이나 외로움 그리고 수치심. 진짜 나는 수치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저 사람이 거슬리는 이유가 내가 뭔가 수치심을 당할까봐 그냥 저 사람을 내가 거슬린다 생각해가지고 저런 감정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제 핸드폰이 어디 갔지? 네. 그래서 저랑 남편이 다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감정 작업을 할 때 매우 힘들었어요.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감정을 작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긍정적인 것도 사실 쉽지 않지만 부정적인 것도 나의 감정을 파악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1단계는 그 일반적인 범주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 감정 지금이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그리고 나서 만약에 부정적인 거면 즐겁지 않다, 불안하다, 들떠있다 여러 가지 이제 느낌이나 생각들을 이제 얘기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강도를 사실 지금 이거를 감정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욕구가 나올 텐데 관계에 있어서 감정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노력을 해도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이제 좀 오래된 부부가 된다 하면 지금도 사실 저희가 13년 차 길진 않은 거잖아요. 사실 죄송해요. 신혼부부보다는 길지만 다른 이제 20년 되신 30년 되신 부부보다는 길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계속 뭔가 우리 관계 사이에서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을 해소하려고 노력해봤지만 사실 그게 되지 않았고 결국 나는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 그냥 내가 참고 살아야지, 내가 그냥 이제 해결하지 말고 그냥 대충 알아서 살아야지 했던 게 되게 컸던 게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게 되게 컸지만 결국 그렇게 참다 보니까 터져버렸고 힘들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그게 되게 웃긴 게 너무 웃긴 게 내가 계속 시도하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벽 같아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더 열받고 1차 그러니까 작은 감정이었는데 이게 자꾸 쌓여요. 또 쌓이고 손 위에다가 손 좀 얹어 주실래요? 또 쌓이고 또 쌓여서 이 감정이 쌓이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을 제 입장에서 보면 얼굴이 안 보이거든요. 보여요? 아니요. 제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남편 얼굴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감정들 때문에 남편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감정들 때문에 나의 쌓인 것들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가 없고 감정들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함께 뭔가 해결해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감정을 찾는 게 첫 번째고요. 그 감정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 아까 어휘들 올려드렸잖아요. 그럼 하루에 한 번씩 이제 감정을 적는데 예를 들어 나한테 조금 크게 다가왔던 그런 사건들이 있다. 그럼 그 사건에 대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적으셔서 계속 감정을 이제 꺼내는 연습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사실 이거를 계속 채팅방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하면은 너무 좋은데 지금 네 원래 3시 반에 시작해서 4시 반이잖아요. 그래서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뒤에 되게 많은데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만약에 그래서 감정이 파악이 됐다 내 감정이 이렇다라고 했을 때 이제 내가 수용해주는 걸 이제 그러니까 타인이 수용해줄 수 있고 내가 수용해줄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수용한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나 너무 힘들었어. 맞아. 제가 어제 이거 준비하면서 어제 엊그저께 준비하면서 너무 막 제가 걱정이 좀 많은 스타일이어서 걱정이 많고 막 하니까 저녁 됐는데 막 뭐죠 이게 울렁거림이 막 너무 심해가지고 막 오바이트가 나올 것 같이 막 은진이가 그만큼 너무 나중에 힘들고 모였을 때 또 해달라고. 네 어렵구나라고 해서 내가 나한테 예를 들어 내가 이래요.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은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은진이나 네가 정말 힘들었구나. 나 진짜 너무 속상했어. 너 네가 진짜 속상했구나. 이렇게 보듬어 주면서 같이 나 자신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 돼요. 다른 거 안 하셔도 되고 어떻게 하냐면은 내 감정을 읽잖아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너무 힘들어 하는구나. 나 너무 힘들었어. 라고 얘기하고 나서 상대편처럼 은진아, 네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너무 힘들었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유 고생했어. 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감정 표현하는 게 뭐가 있냐면 저 그런 거 잘해요. 이제 제 아들이랑 같이 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살짝 잠깐 자리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진짜 풀리거든요. 진짜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차에서 운전하면서 노래 막 못 부르지만 막 노래 부르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고백해요. 근데 이때 중요할 게 뭐냐면 타인을 비방하는 말은 하지 않아요. 집중해야 될 거는 아까 문제 소유의식 얘기했었잖아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죠? 나한테 있잖아요. 어려움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은 누구 거냐면 내 거예요. 나의 것. 왜냐면 감정은 어디서 올라오죠? 우리가 싸웠을 때 이 사람이 침을 뱉어서 그 감정이 제게 들어와가지고 생긴 건 아니잖아요. 제 마음에서 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가 풀어줘야 돼요. 왜요? 화난 상태? 네. 아무튼 그래서 아니요. 네 그리고 샌드백 치기라든지 신문지 찍기 그다음에 막 찰흙 이렇게 두들기거나 이렇게 쪼물쪼물하거나 해가지고 스트레스 그러니까 감정을 해소하는 거죠. 스트레스가 아니라 감정 해소. 그리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쇼파나 이게 푹신푹신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야구바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막 두들겨요. 그렇게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말하지만 나는 지금 너무 화가 났어 하면서 막 두들기도 하고 난 너무 속상해 너무 답답해 너무 억울해 이렇게 해서 내 감정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감정을 해소하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감정 해소를 한다고 해도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감정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 자는 것도 괜찮냐고 질문해 주셨어요. 아니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건 예를 들어 이거예요. 주의 분산하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 예를 들어 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진짜 막 끝장을 보잖아요. 저는 끝장을 봤어요. 왜냐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끝장 볼 수 없어요. 절대. 끝장을 본다는 건 사실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그래서 만약에 둘이 다 너무 흥분이 됐다 그러면은 주의를 분산을 하세요. 그래서 활동하게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뭐 다른데 내가 기부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뭐 비교하기는 뭐 나랑 가난한 나보다 가난한 게 아니라 나보다 상황이 안 좋은 사람
그런 것들 보면서 바라본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 힘든 거에 대해서 조금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수용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대방한테 얘기하든 상대방한테 얘기하든 잠깐만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는 얘기하는 게 있죠. 상대방한테 그거를 풀어주면 좋은데 사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감정은 긍정적인 거는 긍정적으로 가지만 부정적인 거는 상대방이 받아들였을 때 아, 이 사람 내가 비난받고 있어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할 때 저는 이제 한 가지 뭐 팁을 드리면 감정기를 빼고 감정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진짜 화가 났잖아요. 아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보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좀 당황했어요. 물론 이렇게 할 때 저희 남편이 처음에 한 번에 알아듣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농담인 줄 알았겠죠. 제가 이렇게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제가 남편한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남편, 내가 왜 소리를 지르는지 알아? 나는 차분하게 얘기하는데 아무도 내가 차분하게 얘기할 때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준 적이 없어서 소리를 질러. 지금은 잘 지르죠, 지금도. 아닌가요? 네. 잘 질러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여보를 부를 때. 더 무섭답니다. 네. 근데 저의 목표는 그거예요. 우리가 슬플 때도 여보 내가 정말 슬퍼요 라고 얘기할 때 아 정말 슬프군요 라고 들어주고 그다음에 내가 정말 지금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면 그래요 화가 났군요. 정말 그래요 맞아요 화가 날 만도 해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첫 번째는 어쨌든 이제 감정을 얘기했고요. 그러면 이 감정에 따라서 그 감정에 올라온 미해결된 나의 욕구를 파악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제일 무서운 게 그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저기 한 게 되게 사소한 걸로 싸우다가 진짜 엄청 크게 싸워요.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내가 진짜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이게 옳은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욕구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 가려야지. 그래서 이 다양한 욕구가 있는데 자, 이 욕구에서 나는 어떻게 하냐면은 1에서 7까지의 욕구는 도와주세요. 그 아까 비수용 행위에서 도와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나전달법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잠깐만요. 여기 있다. 그래서 비수용적 행위에 대한 기술, 내가 느낀 감정, 내게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아이메시지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해요. 되게. 왜냐면은 우리가 행위 아까 남편도 얘기했지만 시작할 때 저는 팩트를 날립니다 하는데 팩트를 날릴 때 팩트를 듣는 사람은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팩트를 날린다고 해도 그게 진짜 팩트라고 해도 만약에 그 얘기 들었을 때 옳지만 옳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미리 얘기를 해요. 남편 내가 이걸 얘기하는 거는 당신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보가 이 한 행동을 내가 받아들이기에 너무 부족해. 이걸 내가 받았을 때 너무 힘들었어. 어려웠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받아도 이제는 안 힘들게끔 도와줬으면 좋겠어. 재훈이 그 부분으로 참 많이 싸우셨다고. 네. 그 부분이 뭘까요? 방금 얘기한 부분이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뭘까요? 아, 팩트? 팩트 때문에 싸우셨다는 건가요? 그래서 그 팩트. 그래서 팩트를 전달할 때도 팩트를 사실 전달해야 될 이유가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문제의 소유 의식의 원리. 팩트를 날린다는 것 자체는 내가 그 상황이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실 감정은 내 거죠. 그럼 내 감정에 대해서 이 사람이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내 건데. 나한테 불편하게 하면 불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사람 다시 들으셔야겠네. 강의를 말이야. 자, 맞아. 아직 우리가 뒤에까지 안 갔으니까. 그래서 봐보세요. 내 감정은 내 거잖아요. 그쵸? 근데 팩트를 알린다는 거는 비판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요? 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쵸? 아니에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이게 그냥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이게 안 돼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넘어갈 수 없는 건 누가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나예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건 못해줘도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지 라는 오. 주의를 하십니다. 아, 제역 형제님이. 그래, 맞아.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욕구를 넘어가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너를 잘 구분해야 돼요. 지금 나 전달법인데, 여기서 나 전달법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거를 명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그걸 얘기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팩트를 알린다. 그냥 팩트를 했어. 아침에 왜 그렇게 늦게 일어났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좋지 않아요. 그렇죠. 좋지 않죠. 봐보세요. 팩트만 알렸을 때는 상대방이 들을 귀가 닫혀요. 마음도 닫혀요. 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봐보세요. 여보가 늦게 일어났네요. 죄송해요. 제가 저는 MBTI 이게 생활이라 뭐 저는 그렇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나 착하잖아. 눈물 많은 여자예요. 제 MBTI가 ENTJ 해가지고 좋게 말해야지 리더형이고 나쁘게 말하면 독재자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본성이 좀 잘 나와서. 여러분 근데 지금 30분인데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마무리를 여기서 그냥 끊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정리하세요. 정리해요. 여러분들 시간이 더 되시나요? 댓글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한 10분만? 10분 만에 다 되나? 아무튼 그래서 네네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 네, 빨리 할게요. 마무리하면 안 지금. 그래서 비수용적 행위. 예를 들어 이제 조심하게 얘기해야 돼요. 여보,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비난이 아니라 날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여보가 늦게 일어나서 내가 이거를 좀 당황했어요. 불편했어요. 그래서 여보가 한 10분만 아니면 5분만, 아니 5분 아니 10분만 아니면 20분만 조금 일찍 일어나서 이거를 좀 도와주면 내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이게 나 전달법이에요. 내게 미치는 영향은 뭐냐면 사실 그런 거예요. 내가 만약 예를 들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자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보가 노래 부르는 거 너무 좋은데 내가 지금 조금 공부하고 있는데 집중이 어려워서 그래서 조금 불편한데 여보 제가 이거 마무리되면 그때 노래 불러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못하면은 팩트만 얘기하다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 이런 의미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표현할 때 당신 때문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해든 나는 힘들어요. 당신만이 아니라 누가 와도 이렇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보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해 주는 게 맞아요. 왜냐면 문제는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어요. 어려움은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어요. 내가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하든 간에 나는 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면 누가 어려운 걸 선택하는 거죠?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조금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사실 대놓고 얘기해요. 이래요. 여보 나 지금 속상해서 그러니까 당신의 위로가 필요해져요. 뭐 꼭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여보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거기에 괜찮아 라고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막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 라고 해줘요. 그러니까 아까 위에 욕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감정이 올라왔는데 뭐 때문에 올라왔냐. 내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런 욕구 때문에, 아니면 너무 배가 고파서, 아니면 너무 졸려서, 아니면 돈 때문에,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이런 거 성관계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서 아이들의 행복을 바라는데 다른 입장이어서 막 싸울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얘기하는 거죠. 솔직하게 나의 감정 비판하지 않고. 그래서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여보가 이걸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솔직하게 저는 얘기하죠. 근데 여보란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걸 요구했을 때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항상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또 얘기할 수 있죠. 아, 미안해요, 여보. 나도 오늘 너무 힘들어서 그걸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오늘 하지 말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요? 그러면, 아, 우리 반만 하는 거 어때요? 이렇게 뭐 이제 딜을 한다든지. 그래서 조율점을 맞춰가는 게 중요하죠. 근데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는 다 알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이 자기의 유익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정말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짝을 위해서 서로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건지. 왜냐면 저희가 부부가 사실은 대화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저는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남편은 되게 내성적이고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저는 나가는 거 좋아하고 떠드는 거 좋아하고 막 이렇게 활동적인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잘 맞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내가 맨날 나의 감정, 나의 생각들을 말하지 않고 자꾸만 그거 왜 몰라? 왜 그렇게 행동해? 이렇게 사실 비난을 했던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이유에 안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을 몰라요. 내 욕구를 몰라.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전혀 몰라요. 왜냐면은 사실 제가 혜선자매님이 어떤 음료수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물어보거나, 아니면 같이 카페에 가서 음료수를 시켜보면, 아, 뭘 좋아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마음은 어떻게 해요? 봐봐요. 여기 안에 꼭꼭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내가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내가 지금 슬픈지 기쁜지 감사한지 행복한지 아무도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음료수 좋아하신답니다. 네,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하지 않으면 전혀 몰라요. 숨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욕구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나의 욕구를 명확하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불편한 사람은 누구예요? 힘든 사람은 누구예요? 저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편해지고 싶으면 솔직히 말하면 돼요. 상대방이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됐다, 그럼 좀 속상하긴 한데, 그래도 사실 저희 남편도 들을 준비가 안 됐었고, 저도 들을 준비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 얘기를 할게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 엘리베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고민과 연구,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지금 1층에서 10층까지 걸어 다녀야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한 사람이 그 시간을 투자하고 들여서 이제는 1층에서 200층까지, 300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포기하면 우리 계속 계단을 오락내락 해야 돼요. 그러면서 짜증내야 되고, 투덜거려야 되고,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어려워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 정말 엘리베이터 만들기 위해서 내가 좋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거, 얘기하는 거, 나의 모든 것, 나의 감정과 욕구를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노력하고 훈련,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하면 안 되지 않거든요.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될 때까지 계속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결국 엘리베이터처럼 쭉 왔다 갔다 해서, 저희 남편도 자기 감정 몰라요. 얘기 못했어요. 근데 되게 감사했던 게 뭐냐면, 막 가다 보면 막 이래요. 아, 나 오늘 열받아. 아, 나 화나려고 해. 막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그런 멘트 하나도 안 날렸어요.
제가 맨날 옆에서 그랬거든요. 여보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열 안 뻗쳐? 나 같으면 진짜 화가 나가지고 막 진짜 다 소리 질렀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 없어요. 그랬던 사람인데 계속 저도 안 될 것 같았지만 그래도 연습하고 노력해가지고 남편이 이제는 자기의 감정에서 감정을 얘기하는 수준까지 됐거든요. 우리 함께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200층까지 한번 슉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욕구를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결혼할 때 이 사람과 만날 때 우리가 결혼한 이유 또 한 가지 중에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 사람 만났잖아요. 그쵸? 우리는 여러 가지 걸로. 그래서 얘기를 또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은 여보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껴.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 부분도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1차원적인 거. 예를 들어 나 배고파 밥 해주세요. 나 이거 먹고 싶어요. 이런 거는 되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진짜 왜 부끄럽잖아요. 우리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이거를 얘기하면 이거 되게 쪼밀한 거 뭐랄까? 되게 막 쪼잔한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니요. 남편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줬던 사람이니까 내가 이걸 얘기하면은 나를 위해서 해줄 사람이에요. 아닌가요? 때로는 맞아요. 왜냐면은 상대방 남편의 욕구가 또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나는 이럴 때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껴 여보. 그래서 정말 자신이 어려울 때, 내가 불편하고 힘들 때, 이럴 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너무 필요하고요. 이제 뒷부분은 뭐냐면은 관계에서 너는 뭐냐면 나는 나이기도 하지만 이분의 너예요. 그쵸? 그럼 내가 뭘 준비를 해야 되냐라는 걸 하는데 이건 자막이 없어요. 아까 뭐였냐면 첫 번째가 이제 걸림돌 사용하지 않기거든요. 그래서 걸림돌은 제가 뭐냐면 대화할 때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단톡방에다가 올려드릴 거예요. 걸림돌. 그러면은 그거는 보시고 여기 있죠. 걸림돌. 참고로 이거는 어디다 막 퍼뜨리지 마세요. 그냥 보시고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보시면 내가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시, 경고, 훈계, 충고, 뭐 칭찬도 들어가고 욕설, 분석, 동정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되느냐?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거나 방어적으로 되거나 논쟁하려고 하거나 무능하고 열등하다고 느끼거나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울리지 마세요, 이거.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고 이거는 내가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야지라고 이제 연습하셔야 돼요. 항상 의지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쵸? 네. 네라고 하셨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카톡 보고 잘 연습하셔야 돼요. 네. 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감정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기가 있는데요. 사실 첫 번째는 경청이에요. 우리가 아까 나 했잖아요. 내가 솔직하게 나의 감정과 그 다음에 욕구를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그걸 있는 그대로 들어줘야 돼요. 이 상대방이 아직 자기의 욕구를 다 모르고 내 감정을 다 몰라서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 그렇게 하고 사실 부부 임하고 대화법이란 게 있는데 사실 반영이라든지 죄송해요. 이게 상담 기법인데 반영, 뭐 감정 반영이라든지 뭐 재진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자, 첫 번째는 아까 경청이라고 얘기했죠. 다 잘 들으시고 수용은 뭐냐면은 나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맞아요. 저와는 조금 다를 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거. 그게 수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부
임하고 대화법에서 뭐냐면은 상대방이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나 정말 너무 속상해요. 나 오다가 길에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피가 났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때 저희 남편은 1차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조심해야지. 그래야지 네가 안 다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하면은 아, 여보가 오다가 길에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까져서 너무 속상했구나. 속상하구나. 있는 그대로. 속상해, 맞아요?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상대방, 그러니까 이거는 1차원적으로 맞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왜냐면 내가 다시 얘기할 수 있죠. 네, 맞아요, 여보.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왜? 뭐가 감사한데요? 지나가세요. 뭔데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내가, 흐름을 깨먹었어.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왜냐 어려울 수 있으니까 뭘 붙이냐면은 상대방이 얘기한 걸 똑같이 따라하고 뒤에다가 맞아요? 라고 물음표를 이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 또 듣는 거죠. 상대방의 말을. 그럼 남편이 듣다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아니고 이건가 봐요.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고 이거였어요? 맞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상대방이 계속 찾아 들어가거든요. 자기의 생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욕구라든지 자기가 옛날에 미해결됐던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정하기. 나는 당신의 말이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동의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있는 그대로 내가 다시 얘기해 줌으로써 이 사람의 입장을 내가 한 번 더 얘기하면 그냥 듣기만 했을 때보다 훨씬 이해가 더 커지거든요. 이해의 폭이. 그래서 당신의 말이 다 이해가 돼요. 내가 당신이었어도 그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걸림돌 사용하지 않기. 두 번째는 상대방의 감정, 인정, 수용해 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습관이 되도록 연습, 훈련하기.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기억이 잘 다 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죠. 항상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 부부 관계의 회복.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전 나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계가 더 좋게 되길 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도 항상 회복. 그래서 어떤 진짜 안 좋은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같이 이겨나가길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서로 제일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일 소중한 사람들이 서로 수용해주고 서로 이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예를 들어 남편이 만약에 힘들다고 속상하다고 하면 이리 와봐 여보 하면서 등 한번 쓰다듬어주고, 제가 힘들다고 하면 남편이 그래 맞아 힘들었겠다 진짜 힘들 수 있었겠어 라고 얘기해주면서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그러면은 우리 안에 아까 이렇게 쌓였던 감정들이 어떻게 돼요? 뻥. 아니요. 뻥 아니죠. 뻥 아니죠. 어떻게 돼요? 남편이 하나 읽어주니까 이 감정이 없어졌어요. 또 남편이 하나 읽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감정이 없어져요. 그리고 또 없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잘생긴 우리 남편 얼굴이 보이네. 아셨죠? 네. 그래서 가끔 싸울 때 열받고 그러잖아요. 아까 주의 분산하게 했는데 눈 감고 호흡 3번 하고 한 다음에 내 감정, 내 욕구가 뭔지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또 상대방의 감정, 욕구가 뭐였지? 봐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서로 이제 만약 가위바위보예요. 가위바위보. 그러면 내가 먼저 감정 얘기할 테니까 남편이 받아줘요. 이렇게 하고 해주고, 남편이 또 이제 다음 감정 싸우다가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걸 그냥 읽을게요. 오늘 여러 가지를 나눴지만 사실 저는 진솔함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얼굴은 아니야 나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괜찮다고 하면은 상대방이 모를까요? 특히나 몇 년 동안 같이 이제 제일 시간을 많이, 그러니까 부모님 빼고는 제외하고는 저랑 같이 제일 시간을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감정도 욕구도 내가 솔직할 수 있는, 그리고 수용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환경이 지금 다 안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나부터 그런 환경이 되도록 만들어 봐야겠다. 근데 우리한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하지만 얘기하죠? 문제 소유는 누가? 내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너무 이런 게 힘들고 어렵고 상대방의 비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정과 욕구와 생각들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라고 기도하면서 남편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남편도 날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나만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멋진 배우자잖아요. 이 배우자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오늘 나눴던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실 저 되게 힘들었어요. 남편이랑 맞추는 거 이것저것 하는 거. 하지만 지금은 편하게 대화하고 남편이 막 이렇게 부정적인 거 얘기해도 웃으면서 넘길 수 있어요. 진짜 이게 열받으면 얘기하거든요. 여보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나 좀 그래요. 불편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이제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남편이 날 사랑하고 나도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저희보다 더 그렇게 그런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오늘 더 멋진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일 더 멋진 나와 남편과 이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가정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돌림판을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소감을 받아볼게요. 지금 죄송해요. 지금 10분 한다고 그랬는데 20분 딜레이 됐는데, 그래도 오늘 듣고 소감을 좀 남겨주시면 세 분을 왜요? 네,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그거 뭐지? 네, 요새 그런 질문을 많이 받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네. 아이고 더워라. 그래서 자, 그 소감을 선착순 세 분한테 해서 돌림판을 할게요. 자 누굴까요? 나 되게 뚱뚱하게 나온다. 다이어트 해야겠어요. 자, 소감. 집중해서 들으셨다고. 우리 사라자매님 고생이 많으세요. 우리 제육 형제님도 고생이 많으시고요. 서로 꼭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해요, 범식 형제님. 감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시 생각해 한번, 보셨나 봅니다. 네. 진짜. 그래서 자, 그러면 세 분 다 나왔어요. 사라자매님, 혜선자매님, 범식 형제님. 네, 세 분. 그러면 먼저 사라자매님부터 돌릴게요. 남편. 좀 뜬금없이 돌리는 것 같긴 한데. 네, 1번. 3번. 너무 가처마. 사라자매님 3번이요. 다음 혜선자매님. 돌립니다. 1번. 5번. 네, 그럼 혜선자매님 5번이요. 그 다음에 또 몇 번이죠? 범식 형제님 5번. 축하드립니다. 네, 그 이후로도 또 많이 올려주셨는데, 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저희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론적인 이런 것들은 저는 참 듣기 되게 힘들어하는데, 또 뭐 저랑 같은 성향을 가지신 분은 또 들으면서 힘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이런 게 또 잘 맞으신 분들은 또 뭐 아는 게 힘인가요? 어쨌든 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또 그 뭐지, 용훈 현재님이 얘기하셨어요. 방법 중요하지만 서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이거 맞아요. 이론입니다. 이론인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감정과 욕구, 왜냐면은 나에 대해서 먼저 잘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그걸 자연스럽게 표현해야지 사실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그게 가능하거든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과 생각, 욕구는 나한테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절대 알 수 없어요.
물론 찍어서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지만 100%다 맞출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과 욕구를 충분히 확인하셔야 되고 그거를 자연스럽게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맞아요. 그 다음에 네, 진행해 나갈 수 있죠.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화이팅! 네, 뭐 저도 했는데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네, 무조건 뭐 적용하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뭐 이렇게 맞아요, 알고 맞아요. 상황에서 이렇게 맞춰서 아 이래서 이랬구나 정도만 알면 전도사님 버전. 네, 아유 저는 되게 이런 거 사실 힘들어요. 네, 듣는 것도 힘들고 네, 저는 힘듭니다. 네, 오늘 광대 아파. 너무 아파요. 자매와임제맘이라 네, 아유 뭐 네, 잘하면 되죠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전도사님. 아이 네, 한 번만 질문 물어보면 받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자, 잠깐만요.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진짜 또 안 받았어. 지체가 돼서 네, 네 아파. 진행하신 소감 어떠시냐고. 사실 제가 어제 진짜 너무 긴장해서 되게 울렁거렸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편하게 하라고 하셔서 네 진짜 저 완벽하면은 사실 도망가 버리거든요.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 준비가 다 안 되면 도망쳐요. 그냥 막 뛰쳐나가는데 진짜 편하게 왔어요. 정말 감사하게. 예,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고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 주가 며칠이죠? 아이고, 다음 주요? 다음 주가 4, 5일. 네. 이제 다음 주가 5일이고 그 다음 주가 12일인데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12일 날 일단 저희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 날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12일 날 여러분 만날 걸 또 기대하면서 5일 날은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소확경으로 네, 이제 또 고난 주간이니까 맞춰서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한 주간 또 잘 준비하셔가지고 네, 우리 함께 네. 신앙으로 또 승리하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게. 네, 어쨌든 저희 지금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자꾸 해요. 저희는 보이니까 안 되고요. 여러분들은 서로 마주보고 꼭 안아주시면서 나 때문에 고생 많았어요, 여보. 이렇게 해주세요. 아셨죠? 전 이따가 할 거예요. 네, 우리 네, 이거는 모든 네, 미션. 어쨌든 네, 잘 감사합니다. 모두 네, 우리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이제 제 기대로는 이제 마지막 네, 온라인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